자, 지난 시간 41-1강 여러 시제들의 특수용법에 이어서 오늘 또 41-2강에서 똑같은 걸 다루겠습니다. 자,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를 대신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조건 부사절이나 시간 부사절에서는 미래일일지라도 여기다 will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다 will 쓰면 안 된다. 이건 가정법 강의할 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At this rate가 빠졌네요. The guests will be drunk before they leave. 이런 식이라면, 이런 속도라면, 이 rate를 비율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속도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술 마시는 속도라면 손님들이 떠나기 전에 술 취할 것이다. 여기도 before가 시간 부사절인데 아직 안 떠났죠. 앞으로 떠날 거죠. 하지만 여기다 will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요건 다 하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미래일이 확실할 때는 굳이 미래 시제 안 쓰고 그냥 현재 시제로 씁니다. Tomorrow is Thursday. 내일은 목요일이야. 내일은 목요일이 될 거야. 그래서 will be Thursday라고는 안 쓴다는 얘기예요. 수업은 3월 21일에 끝나. 학기가, 이건 학기겠죠? 학기가 3월 21일에 끝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조가 언제냐? 만조가 언제일 거냐? When will be 하지 말고, 만조가 언제일 거냐? When will high tide be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시합이 몇 시에 시작하냐? 그 다음에 요건 예정이죠. 일정 스케줄 잡힌 거죠. 비행기는 2시 30분, 오늘 밤 2시 30분에 이륙한다. 그래서 미래일이 확실시 될 때 또는 예정되어 있을 때 스케줄상, 이럴 때는 미래 시제 쓰지 마시고 그대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미래 시제하고 미래 진행형, 미래 진행형은 will, be, ing 형태죠. 미래 진행형하고 미래 시제 썼을 때 좀 차이가 생깁니다. 자, we will be flying at 30,000 feet. 우리는 고도 3만 피트에서 비행할 것이다. 요거는 그 고도에서 비행할 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ill fly at, 요건 어떤 특정한 상황일 때 우리는 고도 3만 피트에서 비행하겠다라는 일종의 의지예요. 의지. 어떤 의도. 그래서 이것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냥 단순 미래는 어떤 상황이 생겨서 3만 피트에서 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when will you pay back? 너 언제 돈 갚을래? 너 언제 돈 갚을래? 다소 무뚝뚝한 요구고, 이거에 비해서요. When will you be paying back? 이것은 부드럽게 요구하거나, 야, 돈 좀 갚지 그러냐? 또는, 야, 너 돈 언제 갚기로 했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기정사실을 확인하는 거. 그래서, when you will be paying back? 너 언제 돈 갚기로 했냐? 그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는 경우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별로 없다. The next train will be arriving at platform 4. 4번 플랫폼으로 다음 기차가 도착할 것이다. 요것도 4번 플랫폼으로 도착할 것이다. 요것도 예정이고 요것도 다 이제 예정돼 있는 거죠. 4번 플랫폼으로 기차가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다. 기차이니까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죠. 근데 실은 이것도 사람이 개입을 해서 예정이 된 거죠. 실은.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한글로 설명된 부분을 여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 예문을 읽고 이 예문을 보시고 이 해석된 것을 보시고, 아,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계속 읽어보시면서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어는 감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어떤 원리나 원칙이나 논리를 확연히
확연하게 정립시켜갖고 언어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지고, 응용도 힘들고, 언어가 빨리 안 늘어요. 그렇다 그래서 또 논리나 원칙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 논리나 원칙은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만 요것만 적용시켜서 영어 문장을 해석하거나 만들려고 그러지 마시고, 원리나 원칙은 이렇다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 딱 제껴두고, 이 원문을 보시고 이것에 대한 감각을 빨리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래 완료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석할 때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 완료는 시제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현재고, 이게 미래면 현재부터 미래까지 여기가 지금 시제 영역인데, 그래서 미래 완료는 will이나 shall 플러스 have PP 형태인데, 요건 좀 해석을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완료와 마찬가지로 미래 완료도 완료, 계속, 경험, 결과의 의미를 지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이 미래란 얘기입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이 미래다. I shall have finished the work by 10 in the evening. 나는 저녁 10시까지는 그 일을 끝내 놓을 것이다. 나의 의지는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 놓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I will finish 이렇게 되면 나는 그 일을 끝내겠다 라는 얘기고, I shall have finished는 그때까지 일을 끝내 놓을 것이다. 끝내겠다, 끝내 놓을 것이다. 약간 어감이 다르죠? 끝내 놓을 것이다 하고 끝낼 것이다. 해석할 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어감은 달라요. 근데 현대형에서 갈수록 미래 완료 시 잘 안 씁니다. 복잡해요, 이거. 그래서 그냥 단순미를 쓰는데, I will finish 이렇게 단순미를 쓰는데, 근데 이제 문어치에서는 써요. 문어치에서는. 예, 형식적인 문어치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이 미국인들하고 회화할 때 미래 완료 잘 안 씁니다. 미국 사람들도. I'll have finished it by, 이것은 이제 의지죠. 내가 그것을 6시까지 끝내 놓겠다. 요거는 I shall이 나오면요. 전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자, I will not forget it. 나는 그것을 잊지 않겠다 하고, I shall not forget it 하고,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요건 내가 그걸 잊지 않겠다. 요것은 내가 잊지 않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I shall not은 잊지 않게 될 거다. 즉, 내가 잊으려고 해도 안 잊을 것이다. 이 틀은 이제 당신의 은혜라고 본다면,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것은 당신의 은혜를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겠군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훨씬 더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겠죠. 그래서 굳이 미래 완료 어디 안 쓰고, 그냥 미래시에 써서, I'll finish it by 6 o'clock이라고 해도, 의미상에는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이는 느낌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느낌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네가 올 때 난 그걸 끝내겠다. 네가 오는 시간에 끝내겠다는 얘기고, 네가 오면 그때까지는 그 일이 끝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일을 끝내 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느낌상의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에 when you wake, 네가 잠에서 깨면 these fences will have gone. 이러한 공상들은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 다음 by the time this course is over, 이 과정이 끝날 때쯤이면 I shall have read the book for, 나는 그 책을 4번 읽는 셈이 될 거다. 그래서 미래 완료의 경우에 뭐뭐 하는 셈이 될 거다 라고 해석해야 될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뭐뭐 하는 셈이 될 거다. 그 다음 여기가 네가 끝날 때까지, 아니 이 과정이 끝날 때쯤이면 by라는 전치사가 완료를 나타내죠. until은 뭐뭐까지는, 자 until도 뭐뭐까지죠. 이것은 동작이 계속되는 거죠. by는 완료고, 그래서 전치사 2개 차이는 다음에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by가 완료를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미래 완료 써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미래 완료 시제는 문어체에서 주로 쓰고 구어체는 잘 안 쓴다 그랬죠.
근데 미래 완료 시제의 의미를 주고 싶을 때도 굳이 줘야 되는데, 미래 완료 시제 안 쓰고 다른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I'll have finished the work. 나는 그 일을 끝내 놓을 것이다. 대신에, I'll be through with the work. 나는 그 일을 끝내 놓을 것이다. be through with 무엇을 끝내버리다. be니까 끝내 놓을 상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be니까 끝내 놓을 상태다.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 돼요. 그 다음에 I will have the work finished. 나는 그 일이 끝난 상태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지 굳이 미래 완료를 써서 구어체에서는 미래 완료 사용을 잘 안 하니까 이런 표현들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면 미래 완료 시제를 대신하는 표현들 해서 이런 표현들을 미래 완료를 대신하는 표현들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 완료를 대신하는 표현들. 근데 형태상으로 미래 완료 시대인데 뭐 했을 것이다. 일종의 추측이나 상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러한 용법을 어떤 문법학자들은 퓨터티브 퓨처라고 합니다. 추정의 미래. 전번 퓨터티브 슈드 했었죠. 추정의 슈드. 추정의 슈드. 제 1강에서 한 겁니다. 추정의 슈드는. 그래서 이걸 추정 미래라고 합니다. You will have heard the news. 너 소식 들었을걸? 그 말입니다. You will have heard the news. 너 소식 이미 들었을걸? 이것은 I assume that you have read the news. or heard the news. 네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걸 나는 추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 완료 형태지만 현재로 해석합니다. 또는 뭐뭐 했었을걸? 뭐뭐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putative future. 추정 미래는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가끔씩은 뭐 했었을 걸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들입니다. Your wife will have told you about this. 야, 네 와이프가 말이야 그 발견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했었을 텐데 그런 뜻입니다. 너에게 얘기할 것이다가 아니고 했었을 건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I am pretty sure that your wife has told you about the discovery라고 문장 전환이 가능한데 이렇게 쓴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컴팩트한 문장입니다. 짜임새 있고 보기 좋고 간단하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완료 시제가 뭐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미래 완료 시제를 뭐뭐 했을 것이다 또는 뭐뭐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이 아니고 꽤 자주 제 경험으로는 꽤 자주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꼭!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가 어떤 특수한 용법이 있습니다. 원래는 현재 완료는 과거의 한 시점을 분명히 나타낸 시간 부사고 못 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전번에 설명 안 드렸는가 싶은데. 자, 현재 완료가 have pp죠. 설명 드린 것 같은데. have pp다. 자, 요 have는 현재에 해당해야 되죠. 그 다음 pp는 과거니까, 과거 분사니까 과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의 시제가 have pp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게 시제 영역이죠. 그죠? 그러면 I have lived in this city 2 years ago.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2년 전이니까 한 요때쯤 되겠죠. 2년 전. 그 다음 나는 이 도시에 살았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죠? 그러면 요것의 시제의 영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것은 여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제가 불일치하죠. 그래서 현재 완료하고 과거에 관한 시점을 분명히 나타낸 시간 부사구어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혹자는 어거하고 못 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다 since 붙여버리면 또 말이 돼요. 1년, 2년이라고 잡고 2년 전부터 이후로 쭉 2년 전 이후로 쭉
그래서 since 들어가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고하고 현재 완료하고는 못 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since가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 표현을 미국 사람들이 잘 안 쓰겠죠. 왜? 2년 전부터 쭉이란 얘기는 어떻게? 2년 동안이 되죠? 2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 있는데 뭐하게 since하고 어고하고 불편하게 이렇게 합쳐서 같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어고하고 현재 완료하고는 무조건 못 쓴다 할 게 아니고 못 쓰는 경우가 있다. 또 못 쓴다 하면 했으면 since가 들어가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충 설명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현재 완료하고 과거 어느 시점 분명히 나타나는 시간 부사하고 그걸 못 써요. 근데 과거 어느 시점 분명히 나타나는 시간 부사가 있는데도 현재 완료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Have you ever seen Macbeth on the stage? 너 무대에서 맥베스 그 공연하는 상연한 연극 본 적 있냐? 그러니까 Yes, I have seen it. 이것은 막연한 과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 근데 그때 그때는 내가 어렸을 때야. 그러니까 실은 이것은 콤마 있고 관계부사 나오니까 서술적 용법의 관계부사죠. 그러면 이것은 and I saw it when I was a child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nd I saw it가 생략이 된 겁니다. 실은. 그래서 실은 이것은 단순 과거예요. 그죠? 요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콤마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when 이하의 부사절이 과거의 한 시점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질문에 영향을 받아 주절이 현재 완료 요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것보다는 요것이 생략이 되어 있다. and I saw it. 지금 요거를 이제 그 책에서 나온 그 설명을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지금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건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돼요. 근데 오히려 학생들한테는 when I was a child 앞에 and I saw it.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본 것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이다 이렇게 또는 and it was when 해도 됩니다. and it was when 그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였어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and it was when I was a chil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왜 설명드리냐면 이런 형태의 문장이 나오면 학생들이 이거 현재 완료인데 과거를 분명히 나타나는 시간 부사절이 있네요. 어떻게 같이 사용합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요것은 연계된 게 아니라 끊어진 거다라고 요것 별개라는 얘기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사가 결과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시간 부사구와 현재 완료는 어울리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they have referred 그들은 그 도로를 다 수리해 놓았죠. 수리해 놓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 달 동안 수리해 놓았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부정문이니까 여러 달 동안 고치지 않고 있다는 되죠. 여기서 repair한 동사는 수리한 과정이 아니고 수리하다라는 에서 수리하는 결과가 발생을 해요. 근데 여러 달 동안 수리하고 있다는 말이 돼요. 여기 있다요. 여러 달 동안 수리해오고 있다는 말이 돼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저는 해석이 안 돼요. They have repaired the road for months.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문장이 틀리거나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결과적인 의미일 때는, 그러니까 결과적인 의미 하나 더 해보실까요? 자, 요거 보시면 쉽겠네. He has finished the project for 3 weeks. 이거 말 됩니까? 그는 3주 동안에 그 프로젝트를 끝내버렸다? 3주 만이겠죠. 3주 동안이 아니고. 그죠? 3주 만이겠죠. 그 기간을 나타내는 하고 finish하고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주 만에 in 3 weeks. 이렇게 나와야지. 3주 동안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 말도 3주 동안에 그 프로젝트 끝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3주 만에 그 프로젝트 끝냈다. 이렇게 우리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미국 사람도 실수하겠죠. 자, 우리나라도 우리도 3주 동안 원래 3주 만에 해야 되는데
3주 만에란 말인데 3주 동안 그 프로젝트를 끝내버렸다? 그럼 3주 동안으로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은 3주 만에 라고 알아듣겠죠. 3주 동안으로 말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못 알아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옳은 말로 3주 만에라는 이 옳은 표현으로 해줘야지 3주 동안 하면 안 되겠죠. 미국 사람도 실수를 하겠죠. 이렇게 They have gone to Spain for 2 weeks. 그들은 스페인을 가버리고 여기 2주 여기 have go는 가버리고 여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고 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은 for months하고 어울리지만 고쳤다? 고쳐놓 3주 여러 달 동안 고쳐놓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고쳐놓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은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부분이고 여기서 요것도 그렇네요. 요것도 조금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 그래서 영어 문법 공부를 하실 때 무조건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을 무조건 그냥 읽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지 마시고 이 설명을 여러분이 곰곰이 곱씹어 봐야 돼요. 이런 설명이 왜 나왔을까? 이런 설명이 이 문장에 어떻게 대입이 되는가? 어떻게 대입을 시켜야 되는가? 그래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에서 제가 뭐 하나 설명을 하다가 지금 깜빡 잊어버렸는데 뭘 설명을 하려고 그랬지? 현재 완료. 현재 완료에서 요거 자 우리가 문법책을 보면요 have go는 1인칭과 2인칭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설명이 나오죠. 자 무슨 얘기냐 He has gone to America. 그럼 미국 가버리고 여기 없다니까 뭐예요? He went to America and he is not here란 뜻인데 그러면 여기다가 I를 써보죠. 그럼 I have gone to America는 말이 안 되겠죠. 나는 미국에 가버리고 여기 없다. 근데 여기 없는데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인칭에는 못 쓰네요. 그 다음에 You have gone to America. 니 미국에 가버리고 여기 없다? 니 미국 가버리고 여기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여기 없으니까 말 못 하고 있죠, 너한테. 그래서 2인칭도 못 쓴다 그러는데 그러면 전화나 편지나 이메일 상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야, 씨, 니 미국 가버리고 여기 없네, 보고 싶네, 쓸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have go를 1인칭과 2인칭에는 사용 못한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보충 설명이 들어가야겠죠? 1인칭과 2인칭을 사용 못하지만 2인칭의 경우에 전화나 편지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한 줄만 설명해주면 얼마나 산뜻합니까? 근데 꼭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말아요. 책에서. have go는 1인칭과 2인칭에서 사용 못한다. 근데 이렇게 예문 하나 주고 동글베개 쳐주고 전화나 편지상으로는 2인칭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 줄 설명 한 줄도 안 들거든요. 그죠? 전화나 편지상으로는 2인칭에도 사용할 수 있다. 요거 예문까지 두 줄. 이 두 줄만 더 할애해서 저기다 보충 설명해주면 얼마나 산뜻합니까? 그죠? 그래서 have go는 1인칭과 2인칭을 사용 못하는 건 원칙이지만 2인칭의 경우에는 전화나 편지상으로 가능하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시제들의 특수 용법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는데 이제 한 50 몇 강까지 진행이 된 뒤로는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내용들이 대충 보니까 한 50 몇 강 정도 가면 다 끝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50 몇 강 이후에는 제가 이제 읽던 책이나 읽고 있는 책이나 또는 제 나름대로 보는 내용들을 해서 좀 특이한 표현이나
거기서 발견되는 특이한 문법사항들 또는 특이한 문법적인 예외사항들 그때 발견하는 대로 이제 체계적이지 않고 뭐 명사는 명사, 형용사는 형용사를 체계적이지 않고 한 가학의 명사도 강했다, 형용사도 강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50 몇 강 정도 가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러니까 강의하고 싶은 내용이란 얘기는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은 거의 다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50 몇 강이 끝나면 이제 잡탕, 짬뽕, 이제 막 무작위로 이것저것 제 눈에 걸린 대로 그때 다 이제 정리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히려 그 강의가 더 재밌고 더 실용적일 수도 있습니다. 덜 딱딱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42강은 since가 시간부사절일 때 용법, 그 다음에 because,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부사절이 어떤 차이가 있냐,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않고, 문법책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데, 이거 엄청 중요해요. 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42강에서는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